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9일 간결한 출근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격자 K입니다. 자, 드디어 시작됐네요. 그죠? 마스크 오브제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간단하게 화면 열어놓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자, 오늘은요 생년 첫째 자리가 끝자리가 1하고 6인 사람들만 살 수 있습니다. 줄을 서도 못 사요. 다른 사람들은. 씁쓸하네요. 굉장히 무슨 뭐라 그럴까요? 예. 저 아이가요 끝자리가 8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 못 사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데 제가 자꾸 웃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요. 공정 마스크를 이제 오브제로 해가지고 끝자리를 1하고 왜 문을 닫으시냐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여유가 있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사실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생년이 써 있는 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막 그런 것까지 한대요. 중복 확인 시스템까지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약국에서 사면요 다른 약국에서 사면 그게 확인이 된대요. 약국 다니면서 막 사재기 해도 소용이 없대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만 10세 이하 혹은 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이제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혹은 어르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대리로 구매하시는 거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의 마스크를 사줄 수 있대요. 근데 이때는 장기 요양 인증서도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안 알려진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장애인 등록증을 대리 구매자가 지참하면 장애인도 대리로 이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로 사줄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막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막 고민해야 되고 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서글프게 만들까요? 참.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는 참 모범적인 국가가 있어요. 모든 거를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 가지고 정확한 길로 갔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은요 첫 3일 만에 수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공급을
예, 400만 단위에서 420만 단위에서 예, 2배를 늘렸어요. 매점 매석 금지하는 거, 공급 대책 이런 거 다 늦었다. 한국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1인당, 그러니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요. 인당 매수, 구매 매수를 제한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한국은 지금 예, 5매에서 2매로 줄일 때 대만은 2매에서 3매로 늘렸다. 좀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가 품귀가 났던 게, 사실 제가 방송하고 나서 제가 이 지금 우한폐렴 관련한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잖아요. 예, 제가 1월 20일쯤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며칠 안 돼가지고 마스크가 품귀가 됐잖아요.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나중에 이제 뭐 보도로 많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약국으로 많이 달려갖고 마스크를 많이 샀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중국 보따리상들이 엄청나게 사재기를 한 겁니다. 예, 사실 그게 더 클 거예요. 중국에서 가져간 게 더 클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생산 업체를 연결해가지고 대량으로 주문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또 그거대로 있고, 보따리상이 와가지고 소매를 다 끌어갔습니다. 예. 모든 뭐 약국 뭐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마스크를 엄청나게 구입해가지고 돌아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예, 마스크 수급을 굉장히 빨리 마비시켰어요. 예. 근데 답답한 게 그거죠. 정부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한 게요. 한 달이나 늦었어요. 2월 말이 돼서야 마스크가 문제인가 이러면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답답한 거죠. 마스크 부족은 원래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그동안은 국내에서 정부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은 예,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예. 별로 체감을 안 하죠. 자기들 체감을 안 하고, 또 뭐 혹시나 마스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 창궐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의 뭐 이제는 종식시켜 간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문제는 그거죠.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던 것도 종식을 늦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 국민들이 현장에서 마스크 구하기 힘든데 누가 어떤 예, 그런 거를 미리, 자기가 뭐 감염이 됐어도 마스크를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내가 감염이 된 걸 자각을 하더라도, 혹여 그게 우한폐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기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하는 게 기본인데 그 정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 그래 놓고는 일 다 터지고 나서 뒤늦게, 한참 늦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최소 벌어졌으면 바로 대응했어야 되는 건데 한 달 넘게 늦게 대응을 하면서 뒤늦게 호들갑 떨면서 막 재난 문자 보내고 난리 쳐요. 예, 이런 거 재난 문자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은 요런 것도 있었어요. 예. 예, 대만에서는요, 마스크에다가 대만 국기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얘기냐면, 예, 대만은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이 터지면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마스크를 대량 사재기를 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절대 못 사는 그런 마스크를 만든 겁니다. 예, 한편으로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꼭 당하고, 예, 터지고, 깨지고 나야지. 맞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깨지고 나도 정신 못 차리고 한 달 동안 뒹굴다가 이제 와서 하고 있다. 너무 답답해요. 예. 여러분, 그죠? 마스크 우리가 언제부터 못 샀습니까? 문재인은요, 아마 2월 말부터 못 샀는 줄 알 거예요. 예. 문재인은 2월 말부터 못 샀는 줄 알 겁니다. 뭐, 30일로 확진자가 터지고 나서 못 사게 되는 줄 알 거예요, 아마. 그 전부터 못 사고 있었는데. 예. 자.
참 우리가 그런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런 벌칙 같아요. 벌칙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건 계속 얘기해야 돼요. 마스크 지침이 오락가락한다. 마스크 안 써도 된다가 사실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KF94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 일반 마스크 써도 된다. KF80도 괜찮다. 그러다가 갑자기 KF94 써라 됐다가 뭐 같은 거 3일 동안 써도 된다. 아니요. 그전에는 마스크는 이제 하루만 써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3일 동안 써도 된다. 일주일에 나도 2개 쓴다라고 막 이해찬도 나와가지고 그딴 소리 하고 그 다음엔 안 써도 된다예요. 마스크 뭐 기적의 논리입니다. 기적의 논리. 이거 하나하나가 맞는 말이면은 서로가 서로를 다 반박하는 거죠. 모든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게 뭐에 따라서 바뀌냐?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바뀌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마스크 수급이 안 되니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못 주니까 하는 말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정세균이 그랬죠. 한동안 처음에는 마스크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확진자가 한 5일째 안 나오는 그 중에 한 날에 마스크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 마스크 필요 없다. 마스크 안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또 김상조도 마스크 안 쓰는 게 배려하는 거다.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안 쓰는 게 배려다. 뭐 그 말 한 날 마스크 썼잖아요. 그 사람 어제 보셨죠? 그러다가 지금 정세균도 그래요. 갑자기 또 KF94 마스크 엄청 열심히 쓰더니 그래서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는 저부터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2월 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 마스크, 면 마스크는 한계가 있다. KF94 써야 된다. 근데 정세균이 지금은 면 마스크를 사용하면 솔선수범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진심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해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지 말고 또 이러다가 또 마스크 수급이 잘 되면 여러분 무조건 KF94 마스크 쓰십시오. 그럴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김상조가 건강한 사람은 안 쓰는 게 배려다. 그러니까 안 건강한가 보죠. 바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참 조롱들어 싼 정권이에요. 정말 이런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는 정권입니다. 자, 결국 이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국, 일본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입국이 전면 통제된다. 당연히 이게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참 이러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일본이 악화시킨데 영향을 끼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이때다, 지금이다, 반일파리는 지금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진중권 씨도 좀 한마디 했던데 그거 볼까요? 그거 보면 괜히 힘들겠죠 여러분. 좀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좀 훑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잠깐요. 제가 속보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또 미상 발사체. 지금 아직도 발사체라고 말해요. 미사일 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이게 중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합참에서 미상 발사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정말 속 터집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살짝 훑자면 요런 거죠. 예. 아베가 뭔가 좀 지시를 하고, 아베가 지시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탑다운으로 마치 이제 아베 독단 결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베가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를 강조할 만한 어떤 필요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왜 한국에서도 얘기를 하냐, 이거 다 아베 정치적인 목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건 차원의 일이건 뭐건 다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죠. 어떤 거냐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한 정치인의 결정이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입국 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 하는 거는 뭐 전혀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없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만 저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예, 제가 뭐 특별히 뭐 지금 일본의 이 결정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이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에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아베가 이렇게 하는 거, 정치적 결정이라는 거는 그 전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뭐냐? 이게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뭔가 이 동조할 만한 정책이라는 거에 어떤 그 전제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이걸 했을 때 아베가 국민한테 욕먹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누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본 국민이 먼저 그걸 요구하고 있었던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얘기하기가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이게 정치적이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이걸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왜 그걸 안 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정치적인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어떤, 예, 뭔가 더 큰 차원의 아베의 어떤, 예,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다 이것도 정치적인 거 저것도 정치적인 건데, 아베가 그동안은 국민이 그렇게 원했던 걸 안 했던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거고, 그게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거거든요. 예. 시진핑이 방위를 취소한 게 핵심입니다. 예. 시진핑이 방위를 취소한 거. 예. 여론 악화. 국민들이 원한다니까요. 예. 요런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거를 가지고 일본이 무슨 뭐 반한 감정을 그런 예, 그런 거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걸 가지고 반한 캠페인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그런 걸로 읽는 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본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조치를 한 겁니다. 같은 조치를 한 거예요. 중국에 조치를 하면서 한국에도 같이 한 거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한 건데,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 시진핑이 방위를 취소하면서 더 이상 이거를, 예,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국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거를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일단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게 지금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조치다라고 하면서, 예,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 악의적인 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왜 도대체, 예, 이렇게 친중적인, 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친중 일변도의 어떤 행동을 하냐? 이 지금 우한폐렴 관련해 가지고 우한폐렴이라고도 못 부르게 만들고, 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시진핑이 대한민국 상반기 중에 온다고 약속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런 걸 함으로써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일본이 결국 요 모든 말도 안 되는, 예, 국민한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고집,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는 그 고집,
그게 시진핑 방일 때문이었다. 근데 시진핑이 방일 안 하면은 그걸 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로 걸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거니까 어떤 거냐? 여러분, 예. 정말 속 답답한 얘기지만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거의 2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확진자 그거는 이제 누계에 대한 거고 현재 확진자 그러니까 완치된 사람 빼고 나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몇 배 많습니다. 몇 배. 그래서 아베가요 사실 저런 거 하면서 반한 감정을 일으키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일본은 일본은 지금 전염병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가지고 거기에 반한 정책을 하냐 마냐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 거 막 추동해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요런 판단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한번 풀로 땡겨본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파이버팡님, 예, 형, 나 사회복무 요원인데 코로나 터지기 1, 2개월 전에 KF94 마스크 미세먼지 대응으로 정부로부터 요양원에 기부받았는데 여기 남쪽에 가까워서 미세먼지랑 거의 상관없는 청정지역이거든. 뭔가 싸늘합니다. 전 가로세로 연구소 화이팅. 예, 잠깐만요. 제가 일단 잘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도 전에 KF94 등급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요양원 쪽으로 예, 정부에서 보급을 했다. 근데 거기는 미세먼지랑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예, 예, 그런 거 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가요, 예, 노인들 위해서 그렇게 미리 우한폐렴에 대비하는 행동을 1, 2개월 전에 했으면요, 터지고 나서도 예, 그런 걸 해야 돼요. 예, 근데 전혀 그런 행동이 없죠? 없었잖아요, 계속. 예, 그렇다고 보시면 싸늘히 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냥 이 정부가 미세먼지가 얼만큼 있는지 지역별로 그 차이에 대해서 감수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지역까지 마스크를 준 거다. 예, 제가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우리 예, 파이버팡님, 예,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싸늘한 부분 없다. 그냥 다 멍청해서 벌어진 일이다. 누가? 문재앙이.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거예요, 사실. 예, 시진핑 방일 취소. 이게 다 뭐랑 연결돼 있냐? 올림픽하고 연결된 겁니다. 지금 아베가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뭐 상반기 중에 안 오더라도 시진핑이 약속한 거는 4월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하반기라도 오면 되잖아요. 오기만 하면 시진핑의 방일이라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일본한테는 아베한테는 올림픽 전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전에 와서 뭔가 올림픽 홍보를 시진핑을 이용해서 중국에 했을 때 훨씬 더 올림픽이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그거 생각하다가 완전 실기한 겁니다. 예, 오히려 이거 하고도 이렇게 늦게 했다고 욕을 먹고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전혀 엉뚱한, 예, 우리나라만 이상한, 우리나라는 지금, 예, 계속 경신되고 있어요, 기록이. 예, 한국발로 들어가는 그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104개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이요, 해외에 나가서 지금 격리된 사람이요, 1560명이에요. 예. 이것도 지금 어젯밤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 나라예요. 이런 거나 해결해라. 무슨 지금 102번째로 한 나라잖아요. 일본이 102번째로 한 나라입니다. 102번째로 한 나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티나게, 너무 티나게, 그리고 반일 프레임을 한번 땡겨본다? 국민들이 다 눈치챘습니다. 예, 국민들이 다 눈치챘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달빛 사장님 말씀하신 게 정석입니다. 예, 일본도 올림픽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예, 한국도, 예,
시진핑 4월 방한 뭐 이런 거 아니었으면 했을지 아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완전히 대놓고 일관되게 3년 내내 친중짓을 하고 있는 이 정권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오늘도 4,000분 이상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최대한 빨리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뭐 영상을 좀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좀 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금 경상북도 대구 경산 쪽에서 왜 이런 일이 심하게 터졌을까, 뭐 몇 번 제가 어떤 가설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증언을 좀 더 추가된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재구성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좀 준비가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네요. 경증에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선정이 가능하다. 그럼요. 아비간이요, 아비간. 근데 안 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걸 알면서 경증을 치료 안 하는 것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다. 100% 동의합니다. 자, 이건 17시간 전 보고인데 중증 이상이 60명이에요. 위중이 36명이에요. 요거요, 지금 위중이요 하루하루 늘어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위중의 숫자도 줄어들잖아요.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줄어들매도 발표하는 숫자는 늘어나 있어요. 그 얘기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요, 회복되거나 사망하거나 하면 위중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집계하고 있는 숫자가. 근데요, 이제까지요 위중까지 갔다가 회복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위중했다가 회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한 명이라도 회복을 시켰으면 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증은요,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거, 어떤 약간의 도움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산소 마스크, 그러니까 그게 중증이고, 그 중에서 위중은요, 에크모라 그래가지고 피를 몸에서 빼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어떤 그 산소 밸런스를 맞춰주고 다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아예 폐가 망가지면요, 피를 그런 식으로 폐가 공급해야 되는 산소를 기계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다시 돌려주는 거,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삽관을 해가지고 인공호흡, 기계호흡을 하게 해주는, 기계가 호흡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집어 넣어주고 빼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목숨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회복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못 봤어요. 그게 위중이요, 지난주에 분명히 두 자릿수였지만 열 몇 명에서 계속 늘어요. 열 몇 명, 20명, 20몇 명, 뭐 30명 이렇게 계속 늘어요. 늘어만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으로 갔다가 숫자가 줄어드는 방법이 또 있어요. 사망하는 거잖아요. 사망하고 있어요. 사망을 하고 있음에도 늘기만 해요. 사망을 하고 있는데 위중으로 간 분들 중에 저 에크모도 하고 기계호흡도 하고 해도 사망을 하지만 그 숫자를 빼도 그 다음날에는 또 합산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위중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송진님이 딱 타이밍 맞게 맞는 말씀 해주시네요. 적극적으로 약을 투여해서 바이러스 개체수를 줄이고 전염력을 떨어뜨리느냐, 약 없이 그냥 깔아놓고 방치하느냐, 이거에 따라 전염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국은 경증에 아무 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합니다. 아비간은 경증에서 바이러스를 줄여줘서 중증 진행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입증된 약입니다. 중국에서 충분히 많은 사례일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너무 중요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중국에서는요, 충분히 임상을 한 다음에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니까 바로 판단을 했습니다.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에 이제부터 아비간을 대량 생산을 한다. 요걸 사용 승인을 해줘요. 사용 승인을 해주고 대량으로 보급을 합니다. 그게 2월 17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게 그래프를 보면 명확합니다. 요게 중국의 확진자 그래프예요. 확진자 숫자가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완치가 되면, 치료가 된 사람은 빼서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밑으로 낮추는 거거든요. 지금 1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7일이 요 기점입니다. 요 마우스의 여기에요. 여기. 예. 17일. 예, 여기 보이죠? 16일보다 다음날. 예. 17일. 엄청나게 완치자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사망자 수도 급감합니다. 예. 아비간을 대량 보급하고 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 사실 직접적 인간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은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릴게요. 요 시기랑 요 시기랑 이게 지금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시기랑 겹친다. 예. 중국에서는요, 아비간을 이미 4년 전에 어, 절강의 하이정이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사요. 아비간은 특허가 여전히 유효한 약품입니다. 근데 특허가 유효한 시기에도 특허를 이제 판매를 하면 그걸 구입한 제조사에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이미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거를 뭐 당연히 사용도 하고 있죠. 요건 플루약입니다. 플루약이고 에볼라 바이러스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써보니까 들으니까 아예 대량으로 확 보급을 하는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병증에다가 어떤 약을 처방을 하냐는 당연히 국가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해준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보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국면을 전환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중국은 절대 약 때문이다라고 얘기 안 하죠.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게 했던 정책들이 있잖아요. 막 방창의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임시 막 사가지고 막 그 병상들 막 깔고 사람들 다 때려 넣고, 그 전혀 저는 사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 그렇게 하고 아비간을 안 썼으면요, 그 안에서는 오히려 교차 감염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아마. 반일인데 약을 살까요? 참 그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 정도의 정부예요. 김이나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요거 프레임 짜가지고 정치적으로 도망가기만 바쁩니다. 그것도, 그런 거 하면요, 국민들이 자기 건강이 걸린 문제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것 같이 프레임 같이 놀아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문재인 지지자들이요. 대깨문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러다가 또 모르겠어요. 걸리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도 감염되면은 한참 그 문재인 잘한다고 막 그러다가 걸리면 뭐라 그럴까요? 신천지 탓하겠죠. 그러려고 지금 신천지 프레임 짜는 겁니다. 참, 한숨만 나오는 일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조금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 이제는 유럽이 신규 확진이 최다다. 프랑스, 독일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이게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막 이런 어떤 포지션 정해가지고 쉴드 치고 하던 사람들이요, 얘기하던 사례가 프랑스, 독일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을 인용을 많이 하던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일본은 순수 정치적 목적의 대응이다. 한국은 순수 외교적 목적의 대응이다.
라고 얘기한 진중권이라는 선생이 있어요. 이제 뭐 교수는 아니니까. 예, 그 사람이 독일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독일은 이렇게 국경 열고 다 한다. 독일이 이렇게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다. 멋진 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그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안 되는 포지션에서 독일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예, 독일에서 이제 급증해요. 지역사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뭐 이런 약물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가 빨리 그런 거를 도입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일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 똑같은 일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지금 7,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아유, 송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게 잘 써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곧 읽겠습니다. 예. 이제는 유럽이요 1만 명이 넘었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가 7,300명이다. 예.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약을 쓰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주 감기 증상만 보여도 그냥 아비가 먹여요. 예. 중국에서는 이제 특허를 구입하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빌라비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거를 바로 그냥 주면, 그러면요, 경증 단계에서 중증으로 발전 안 하는 것도 있고, 경증 단계에서 전염성이 확 떨어져요. 바이러스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전염을 시킬 만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예, 물론 격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가격리 뭐 이런 부분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예, 이탈리아에서도 하루 만에 1,000명 단위로 계속 쭉쭉 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무슨 뭐 검진 속도가 빨라가지고 세계가 극찬한다? 그런 뉴스 없습니다, 여러분. 검진 속도가 빨라서 세계가 그런 뉴스 없어요. 그런 뉘앙스로 쓴 게 없어요. 그냥 비슷한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뭐 CNN이 자기네 그 트럼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뭔가 논거로서 한국을 이용하지, 한국이 이런 게 훌륭하다 이런 표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까지 누적 9만 명을 검진을 했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검진자 수가 적은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그냥 이용한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훌륭한 나라 이런 표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외신에서 칭찬하는 건요, 드라이브 스루 뭐 검진, 그 검체 채취할 때 드라이브 스루 차에서 안 내리고 한다. 이런 거는 칭찬한 게 있어요. 예, 그거 문재인 정권에서 뭐 고안한 건가요? 의사가 제안한 겁니다. 의사가. 예. 어떻게든 지금 나라를 완전히 작살 내놓고 어떻게든 그거 또 지금 국민들 속이려고 외신에서 칭찬도 안 한 거 가지고 그냥 그 칭찬이라고 막 우기면서 세계가 극찬한다 그래요. 민망해 죽겠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탈리아도 하루에 1,000명 넘게 확진이 나와요. 감염이 많이 되면 확진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미국은요, 의심 사례 자체가 적으니까 몇만 명씩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경을 차단을 하고 봉쇄 정책을 할 때는요, 그런 식의 어떤 의심 사례를 좀 까다롭게 정해놓고 어떤 거를 안 한 사람, 이런 조건을 안 맞춘 사람은 굳이 검진을 안 한다, 그런 거예요. 봉쇄를 완벽하게 할 땐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을 했으면 미국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거나 뭔가 오염 국가로 가거나 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굳이 우한 코로나로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검진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요, 어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가 하나 딱 나오자마자 바로 어떤 의심 사례 정의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만 있어도 다 검진해주겠다. 그래서 일선 모든 의료기관에 그 검진 킷을 더 많이 다 보급을 한 거예요. 그 조치를 대한민국보다 훨씬 빠르게 한 거예요. 어떤 그 감염병이 퍼져나가는 추이를 보고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그걸 정석대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입국 금지를 안 해가지고 감염원을 차단 못했으면 처음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전제하고 모든 대책들이 갔어야 되는데, 예, 무슨 입구를 봉쇄 안 하고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봉쇄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안에서 지금 감염된 사람 하나하나 경로 차단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자기네들이 확인한 사람들만 차단한 거지 확진자 수가 곧 감염자 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감염이 된 상태에서
국가가 검사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확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정부 등 뒤에 잔뜩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요,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확진자가 지금 5일째 발표를 안 하고 5일째 추가가 안 되고 있을 때, 곧 종식된다. 문재인이 그러고 있을 때요. 그 시점에요. 수백 명, 1000명 이상의 사람이요. 이미 감염이 된 거였어요. 예, 그 감염자들, 신천지 감염자들 증상 발현 시점을 보십시오. 2월 뭐 7일에서 10일 사이가 한 그룹, 그리고 2월 뭐 15일 전후가 또 한 그룹이에요. 이 바보들은요, 확진자로 집계되는 그 순간이 감염이 된 시점인 줄 아는 바보들이에요.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래요. 무슨 마치 신천지가요, 은폐하기 시작하면서 감염이 막 퍼진 줄 아는데, 지금 확진된 사람들이요, 다 2월 20일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코미디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다 감염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감염이 지금 확진자가 늘지 않습니다. 5일 동안 늘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제 곧 청정국가 선언해도 되겠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코미디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탈리아에서 저 패턴도 딱, 예. 이탈리아에서 뭐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보다 검진 기술이 우수한가요? 확진자 수 지금, 예,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라요. 예. 우리나라도 뭐 아주 많을 때 800명 막 이랬는데, 지금 이탈리아는요 1490명이에요. 검진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2배 빠른가요? 중국은요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 날도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검진 속도가 10배 빠른가요? 한심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 이 정권 한심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 독일이 지금 이제 1000명을 곧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600, 스위스 300명, 영국도 거의 300명 육박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래요. 수백 명 단위다. 예. 자, 보세요. 유럽이 지역 봉쇄를 안 한다. 유럽이 뭐 입국 금지를 안 한다. 유럽에서도 결국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 얼마나 밀접하냐에 따라서 순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국하고 더 밀접한 나라가 먼저 더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중국 입국 금지를 했던 나라들 한번 쫙 보면요, 유럽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유럽 나라에는 입국 금지를 조치를 한 나라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국으로부터 입국자, 원래 이동이 굉장히 빈번한 그런 나라들 위주로 그걸 했어요. 그 중에서 안 한 거 두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 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했어요. 봐요. 북한 바로 했어요. 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데 다 했습니다. 심지어 홍콩조차도 국경이 붙어 있는, 그리고 중국에 속한 나라잖아요. 예. 홍콩조차도 그걸 했다. 어떤 걸 했냐?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오면 2주간 격리를 시켰다. 내국인 홍콩 시민권자는, 홍콩에 이제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 시키고, 홍콩에 거주지가 없으면 호텔이나 어떤 격리 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시킨다. 홍콩조차 하고 있는 걸 대한민국을 못한 거예요. 바보 같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예, 중국한테 당하고 있다. 과학적이에요. 왜냐? 이제는 인구당, 예, 인구 숫자당 한국이 훨씬 더 확진자가 많으니까 중국에서 큰 소리 칠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만든 겁니다, 국가가. 예, 이렇다. 유럽도 결국은, 예, 창궐 한다. 자, 예, 이제 분데스리가가 무관중으로 하냐, 연기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프로야구를 지금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개막일을. 이런 것들 이제 전 세계가 같이 겪네요. 그래서 그냥 중국으로부터 좀 더 떨어져 있고, 중국인 입국자 수가 훨씬 더 적은 나라라서 시기가 늦춰진 거지, 결국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다 당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유럽의 선진국들 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왜 하냐, 그딴 소리 하던 사람들이 유럽 보세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차단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송진님,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예. 한국에서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한 케이스가 매일 3-4건 발생한다.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하는 것 같아요. 평균으로 잡으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대응 방법. 약 없이 방치하여 살면 살고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요거는 뭐냐면 대증 치료만 해주고 있다. 지금 그냥 감기약만 주고 있어요. 경증인 사람들은요 격리시켜 놓고 감기약만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방법이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에게 대응하는 방식 같아요. 슬프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한국인들은 사실상 지금 돼지처럼 살처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게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점점 케이스들이 많아져요. 기저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경증이어서 입원을 안 시켰는데 그 시설들이 있는 음압 격리, 그러니까 어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도요 그냥 그런 병상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음압 격리 병상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증인 환자일수록 더 어떤 뭐 기도삽관이나 이런 걸로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질, 에어로졸 상태로 퍼지고 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음압 병상에서 그런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장소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아주 중증인 사람들만 거기다가 이제 모셔놓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사실상 방치다. 무슨 생활치료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무원 연수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집에 방치 자가격리 그냥 뭐 입원 대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없으면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운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운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정부가 너무 잘못 조치해가지고 사망하신 분들 벌써 지금 두 자릿수예요. 캐리린님, 제가 사라지기 전에 딱 클릭을 해가지고 슈퍼챗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캐리린님, 정말 너무너무 앞으로의 대한민국 걱정됩니다. 미국에 있지만 꼭 부재자 투표 하겠습니다. 선거 늦추는 그런 꼼수 쓸까 걱정이에요. 저도 부재자 투표합니다. 저도 지금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걱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김지한님, 자화자찬한 정신 못 차린 정부는 못 믿죠? 긴장 놓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요. 보리러블리님, 서울 기준 확진자 수 105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는데 의료진이 대구로 몰려있는 상황에 그만큼 타 지역은 검사 진행이 대구 대비 속도가 느릴 텐데 타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을지 우려된. 요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대구의 어떤 확진자 수 늘어나고 신천지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신천지에 집중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다. 대구 외의 지역에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다. 요런 얘기 하신 정권이 계속 그런 얘기 했죠. 그 뒤에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제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확진자 수 안 나온다, 곧 종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확진자 수가 감염자 수가 아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된 의심사례 정의, 의심사례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한에 갔다 온 사람들만 검진을 해줬잖아요. 그럼 우한에 안 갔다 온 사람 검진 못 받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감염이 점점 더 심화돼가지고 증상이 심화돼가지고 중증으로 넘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그 다음에 바꾼 게 그거예요. 중국으로 갔다 온 사람까지만 검진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태국, 일본 같은 오염국가로 지정한 나라들 6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나라 갔다 온 사람들만, 그것도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의료진의 어떤 그런 제한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자기가 간 병원에서 의사가 그걸 제한했을 때 해준다는.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뭐냐, 그 감염자가 그런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 걸 받으려면 선별진료소를 통하지 않고도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그냥 내과에 방문해가지고 이런 거 의료진 노출시키고 그런 케이스들이 생긴 거. 그러니까 병원들이 막 다 폐쇄되고 소독하고 2주간 의료진들 자가격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는 폐렴 증상이 있으면 그걸 해주겠다. 근데요, 지금 제가 볼 때 폐렴 증상이 있는 케이스를 다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들어가냐? 신천지면은 이제 검진을 해주고 아니면 안 해준다. 한동안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를 어느 정도 검진을 많이 하고 나니까 이제 일반 환자들한테도 확대하겠다. 이제서야 모든 호흡기 증후군 예, 환자들한테 대체로 이런 거를 해주겠다. 근데 여전히 예, 그냥 감기 증상만 가지고는 여전히 지금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번 투표날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예, 정말 공감이 가네요. 예. 자, 여기서 살짝만 보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배려 좀 해달라. 특히 배송, 영업, 건설업종 요런 쪽 예. 사실상 거의 뭐 마비가 되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택시 기사들 예, 마스크 없으면은 아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예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고 제 구독자들하고 같이 시작한 거고 며칠 전부터 조금씩 이제 뭐 6분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했더니 바로 6분이 신청을 하시고 또 뭐 한 10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 40분 정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마스크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우려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면 도우려는 사람,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제 요청하는 사람을 매칭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를 기부하실 분들 그리고 요청하실 분들 각각 이제 제가 이제 링크를 드리고 서식을 작성하면은 그게 잘 명단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기부하신 분들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주소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제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거든요. 돕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도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인과 개인 간, 그러니까 예, 개인이 개인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다리만 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제가 그 링크 같은 거 예, 요 지금 영상에 링크에다가 댓글에다가 써가지고 그 링크를 올릴 테니까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구, 경북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금 예,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대구, 경북에서 필요하신 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또 예, 도우실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택배가 가능해요. 택배 가능합니다. 택배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요. 하루 전에 예약을 하면요. 3명까지, 예, 3건까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CJ가 아주 훌륭한 일 하고 있어요. 예, 3건까지는 무료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마스크를 예, 꼭 필요한 분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비간이 뭐 수입 불가인 건 아니고 아비간을 이 지금 치료에다가 사용을 하려면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요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야 돼요. 요 지금 증상에 대해서 예, 증상에 대해서 이 약을 처방한다는 거를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수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게 임상 TF에서 그 아비간이 지금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데이터는 충분히 많은데 임상 TF에서는요 전제가 그거예요. 경증에서는 대증 치료만 하고 중증에서만 약물 투입한다. 그렇게 하면 아비간은 중증에서 투입한 사례가 거의 없죠. 중증에서는 거의 안 듣습니다. 예, 무조건 이거는 경증에서 빨리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지금 예, 임상 TF에서 그렇게 지금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비간은 거의 이제
안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마스크 나눔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예, 우파들끼리 뭉쳐가지고 예, 우파들이 좀 나라를 살리는데 위기에 놓인 국민들 돕는데 한번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파가 한번 나라를 한번 살려봅시다. 예, 문재인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제대로 못하는 거요. 우리 우파들이 하자고요. 예, 제가 좀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 링크 제가 댓글로 쓰고 예, 고정 댓글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링크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CJ만 샀는데 이제 사지 말아야겠다는 게 어떤 말씀이죠? 아 CJ가 정치적으로 좌성향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체국도 지금 배송을 다 해줘요. 예, 우체국도 지금 대구 쪽으로 다 배송하니까 여러분들 예, 대구 분들 돕고 싶은 분들은 예, 제가 걸어드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 이제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 어떤 연락처나 이런 거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뭐 소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로세로 연구소 정기구독 후원 ARS 1877-0665 1877-0665입니다. 감사합니다.